캐논 브리딩이 드디어 런칭을 했습니다. 제가 캐논 영상을 만든 지가 12월 31일 날 만들었으니까 벌써 100일 정도 지났죠. 이 시점에 드디어 브리딩이 런칭을 했고요. 생각보다 좀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P2E는 나온 건 아니고, 이전에 NFT 팔았을 때 R 형태에서 팔았는데 리빌이 되고 거기서 얘네들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속성이 나오고 교배를 해서 새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브리딩 카운트 한 번마다 INS 코인이랑 하트 쿠키 코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들어가는 양이 많아져요. 인스와 하트 쿠키는 100% 소각된다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소각 모델이 한 번 나와서 기존에 이미 클레이 스왑에서 많이 풀렸어요. LP풀에서 자체적으로 코인이 계속 발행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다가 이제 첫 소각 모델이 나온 거고요. 소각 모델이 도입되면서 점점 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아래 가격이 올라가고, 아래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또 코인을 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 캐논 게임이 성장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캐논 R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미스틱이 나오는데, 미스틱은 1세대 캐논에서만 있는 거라고 해요. 10,000번대 이하인 번호의 캐논을 사게 되면 이 미스틱이 있고, 미스틱 보상은 곧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미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미스틱이 나오면 일단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스틱이 나온다 그러면 성공적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트위터를 보게 되면 브리딩 이벤트가 있는데, 캐논의 10,000번대, 1200번, 400번, 600번, 800번, 11,000번대까지 추가적으로 캐논을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200번을 노리는 게 좋겠죠. 클레이튼 스쿠폰 가서 보면 현재 캐논 홀더가 1179고 21개만 더 발행되면은 1200번대 캐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브리딩을 먼저 해보고 저걸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캐논 홈페이지에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게임이 진행되는 거고요. 게임이 열리면 카이카스 연결시키고, 카이카스는 캐논이 있는 거를 연결을 해야겠죠. 메시지 서명 누르시고 하면은 로딩이 됩니다. 몇십일 정도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저 R을 부활을 시키려면 스테이킹 된 걸 다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스테이킹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테이킹 된 건 다 뺐고요. 홍보 버튼을 눌러서 다시 로비로 돌아가고, 캐릭터 인벤토리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R을 하나씩 눌러서 부활을 하나씩 시켜줘야 되고, 지금 브리딩이랑 캐릭터 리빌도 다 했는데 일단 스테이터스 한 번씩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확인했을 때 미스틱이 없었고요. 총 18개의 캐릭터를 리빌을 했는데 파츠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띄어 있어야지 미스틱인데 미스틱이 없었어요. 영상이 한번 날아가서 확인차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파츠에 미스틱은 없습니다. 제 거는 R을 많이 브리딩을 해서 R 10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R 몇 개는 오픈시에서 판 다음에 그걸로 다시 1세대 R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하나 구매한 걸로 다시 브리딩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고, 하트쿠키랑 INS를 한 절반 정도 수모를 한 것 같은데, 그 또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어치를 준비를 했었고, R은 또 이만큼 나왔습니다. 스테이킹 들어가게 되면 스테이킹 화면이 나오는데, 2세대 R은 1세대 R의 하트쿠키 채굴량의 50%라고 해요. 일단은 R이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채굴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제 캐논들은 평균 1회 브리딩에서 2회 브리딩 이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뽑은 속성들이 물 속성이 엄청 많아요. 물 속성이 한 갑자기 10개 정도 연속으로 나와서 물 속성이랑 불이랑 풀이랑 해서 교배를 했더니 물은 한 번씩 다 돌아가는데 다른 속성들은 두 번씩 다 돌아가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속성을 또 구매를 해서 브리딩 카운트를 2번까지는 다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브리딩을 계속하면 좋긴 한데, 브리딩을 할 때마다 스테이킹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트쿠키가 채굴이 안 되거든요. 브리딩 할 거면 2개만 살짝 뺐다가 다시 스테이킹해서 넣고, 이런 작업을 수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이 하트쿠키를 채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은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토탈 서플라이가 1293개인데 이벤트에 보면 200번째 다음 400번째니까 이제 100개만 더 또 발행이 되면 이벤트성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브리딩이 한번 붐이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시다가 200번, 400번 이렇게 200번 단위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세대 R은 많이 생성을 해놨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INS가 1000개 들어가고 하트쿠키가 3000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R 하나에 들어가는 비율이고, 이 2개씩 들어가니까 INS가 2000개, 하트쿠키 60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 브리딩 할 때 27만원 정도의 원화가 들어가고 200클레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캐논 바닥 가격은 280
클레이로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1회 브리딩에 200 클레이 정도의 INS랑 하트 쿠키가 들어갈 때 이거를 280 클레이에 팔면은 수수료 떼면은 60 클레이 정도가 수익으로 남아요. 처음 브리딩 한 애들은 그렇게 팔면은 이제 알 장사를 하면서 키워나가면 될 것 같고 2세대 알도 3일이 지나면은 브리딩이 풀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브리딩을 해서 1회 급여까지는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50 클레이 정도 수익이 남으면 그것도 5만원 정도 수익이 남으니까 알 가격도 잘 보시고 오픈시에서 캐놈을 눌러보면 얘는 지금 스마트 NFT이기 때문에 이 브리딩 카운트도 다 표시가 돼요. 나중에 이 파츠에 미스틱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띄워준다고 합니다. 브리딩 카운트 꼭 보시고 클레이 가격 비교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회 브리딩에는 현재 코인 가격 가치로 봤을 때 50 클레이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브리딩을 하시고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다 스테이킹 맡겨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브리딩 하는 거를 좀 보게 되면 브리딩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누르고 셀렉트 타겟 대상 누르시고 스테이킹 표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지금 브리딩 한 번 카운트가 되고 얘도 한 번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INS가 1500개, 4500개 이렇게 각각 들어가고요. 눌러보게 되면 트랜잭션이 INS랑 하트쿠키를 서명 안 했을 경우는 3번을 눌러야 되는데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브리딩이 바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속성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알이 나왔는데 이 알을 보고 싶어도 3일 동안 리뷰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 뒤에 얘가 어떤 속성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해놈에서는 불 속성, 풀 속성, 물 속성 이렇게 3가지 속성이 있는데 만약에 물과 물이 할 경우 물 속성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속성 간 교차가 안 돼서 무조건 처음에는 다른 속성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불이랑 물, 불이랑 풀, 물이랑 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 속성으로 꼭 교배를 하시고 그렇게 속성이 교배가 돼야 나중에 파츠별로 특별한 기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PVE나 PVP에서 강력한 속성을 발휘한다고 해요. 해놈이 브리딩이 나왔는데 인터페이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화면에서 동영상이 나오는 것도 좋긴 한데 하나밖에 안 나오고 처음에는 신선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질리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래 인터페이스 보면 랭킹이나 익스체인지, 랜드, 빌드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길드가 제일 빨리 나올 거예요. 로드맵을 확인하기로는 브리딩 기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길드 커뮤니티 거버넌스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커뮤니티 거버넌스에서 상위 12개의 팀을 뽑아서 INS를 길드에다가 뿌려주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랜드나 익스체인지가 나오겠죠. 아마 익스체인지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오픈시나 다른 타 거래소를 이용하면은 해당 거래소에서 2.5%의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익스체인지를 캐놈 내에서 진행을 하면은 캐놈이 가져가는 수수료나 아니면 유저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아마 익스체인지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랭킹 같은 경우는 PVP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먼 기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랜드가 제 생각에는 게임이 어느 정도 흥하면은 랜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랜드는 1세대 캐논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PVE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캐릭터 인터페이스랑 로비는 씬이 연결되어 있고 스테이킹은 로딩이 도는 거 봐서는 다른 씬이에요. 이제 아마 PVE로 갈 때도 다른 씬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로비 씬 같은 것보다는 좀 더 화려한 전투 씬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PVE가 어드벤처 모드일지 아니면은 다른 유저 간의 어떤 상호 그런 작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PVE는 2분기인가 3분기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브리딩이 2달에서 3달 정도 걸렸으니까 PVE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VE는 아무래도 브리딩보다 준비해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PVE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검증과 게임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캐논 브리딩 하는 걸 좀 해봤는데 3달 기다린 거에 대비해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캐릭터들이 리빌이 됐다 이런 게 하나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미스틱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안 나왔어도 뭐 상관없고 일단은 게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VE를 들고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캐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캐논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2세대 캐논은 좀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왕 살 거면 1세대 캐논을 사는 게 제 생각에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2세대 캐논은 랜드 화이트 리스트권이 없고 1세대 캐논은 화이트 리스트권도 있고 이게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는 그런 거라서 캐논이 엑시 모델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게임이 진행이 되면은 엑시도 최초 아이덴티티 제너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를 했어요. 한 1억에서 3억 정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콘텐츠에서는 정말 안 좋은 그런 거지만 상징성 면에서는 이거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이 브리딩 카운트 돼 있는 것들 다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캐논 브리딩 콘텐츠 확인을 해봤어요. 이상입니다.